야구 뒷담화 비하인드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하인드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어느덧 이 비하인드가 또 3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특급 게스트들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송재우, 이상훈 해설위원, 정세영 기자, 그리고 특별 게스트로 서동욱 선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매주 뉴페이스들이 함께 해주시니까요. 저희 비하인드 매주 특집을 하는 것 같아서 더욱더 기분이 좋거든요. 먼저 두 위원님, 비하인드 시청은 계속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세요? 예, 그 야구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요. 비하인드 프로그램 보니까 너무 알찬 그 대화 내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살짝 부담이 됐던 게 이게 N 포털 사이트에 1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박성 아나운서 보면서 오늘 저 때문에 이 프로그램 망가질까 봐 상당히 걱정하면서 나왔습니다. 아,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 N 포털에 저희가 1위 동영상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부담을 주시네요. 네, 그리고요. 저희가 선수 출신 게스트는 처음으로 모셨는데요. KBO 리그를 대표하는 만능 유틸리티 플레이어 기아 코치를 역임하신 분이죠. 섭외 전화에 출연료도 안 들으시고 오케이 하셨다는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서동욱 선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비하인드에 게스트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코치도 아닌 선수로 칭해 주시니까 사실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어떤 호칭이 더 좋으세요? 그냥 선수는 언제 들어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선수는. 그리고 출연료 말씀하셨지만 저는 출연료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박소영 아나운서를 실물로 뵙기 위해서 저는 나왔기 때문에 출연료를 그럼 저희가 안 확정을 드려도 해보실 되나요? 아니죠. 그거는 제가 따로 다 네, 작가님 듣고 계신가요? 근데 또 다른 세 분이 또 야구에 오래 몸담으셨던 만큼 좀 친분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서동욱 선수하고 한 10년, 15년 전 그때 네네네. 같이 술도 먹고 그랬었어요. 네. 최근에는 너무 바쁘셔갖고 아니죠. 최강야구도 나가시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위원님. 저도 최강야구 이제 잠시 좀 비속어적인 표현입니다만 이제 땜빵 출연을 한 적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서동욱 선수가 KBO 리그에서 진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26일 인천 SK전에서 KBO 리그 최초로 연타석 좌우 홈런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도 5월 12일 청주 하나전에서 연타석 좌우 홈런을 때렸는데 연타석 좌우 홈런 기록 2회가요. 이게 KBO 리그 토종 선수 최초고요. 진기록 달성자를 옆에 두고 제가 방송을 하게 돼서 와. 살짝 떨리기도 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옆이네요. 저는 이제 서동욱 선수 방송 나오시는 걸 몇 번 봤는데 입담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조금 힘든 질문 시작부터 하나 드리려고 네네. 하는데 이제 여러 팀과 인연이 있으신데 그중에서 가장 애정이 가는 팀 한 팀만 꼽아본다면? 아무래도 입단을 기아에서 하고 은퇴도 기아에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치 생활도 기아에서 끝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 넥센하고 LG에도 몸을 담았지만 그래도 애정이 갈 수밖에 없죠. 기아 타이거즈가 사실 애정이 제일 많이 갑니다. 네, 네 분의 특별 게스트분들과 함께 이번 주 비하인드도 힘차게 시작해보겠고요. 먼저 지난주 KBO 리그 판도를 확인해보는 기상도 만나보시죠. 먼저 서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잠실은 희비가 엇갈린 한 주였고요. 고척은 아주 맑음입니다. 인천, 광주, 부산 살짝 구름이 껴있고요. 수원과 대구는 흐림, 대전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 비하인드 시작하고 나서 예능 프로그램을 잘 안 보거든요. 왜냐면 이게 예능보다 더 재밌잖아요. 진짜로요? 오늘도 재밌게 해볼까요? 그럼 영상 1위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아요. 이해가 저도 오면서 예. 봤습니다. 네. 사실 현장에서도 박성희 아나운서 얘기 나올 때마다 누구냐 꼭 물어보는 선수 코치 감독님들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너무 더운데 힘차게 달려볼까요? 벌써 부담 주시네요. 네, 비하인드 이슈 각 패널들이 직접 뽑아온 주제로 저희가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충격 부진, 류현진에게 무슨 일이?
부활의 신호탄, 외국인 투수 잔혹사 시작되나, 슈퍼루키 풍년, 신의 낭은 누구? 이 네 가지 주제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가장 먼저 아무래도 류현진 선수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키움을 상대로 3번째 등판을 가졌는데 데뷔 이후 최다 실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이상훈 위원님은 어떻게 좀 보셨는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선수 시절 때 한 이닝에 6실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를 던져도 되지 않는 순간. 근데 그날 키움전에서 7연속 안타를 맞고 막 이런 모습 봤을 때는 아주 몰린 공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구 2구에 다 맞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앞선 2경기에서도 아주 인상적인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충격이긴 했었는데요. 아마 본인이 지금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많은 부담이 될 거예요. 또 하나가 연승 달릴 때도 본인이 연승을 또 이어주지 못했다. 또 본인이 아무래도 존재감만으로도 이 하나의 후배들에게 많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 지금까지 숱하게 어려운 순간을 넘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또 본인이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리라 믿습니다. 정세영 기자님은? 일각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구위가 좀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구속하고 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올해 류현진 선수가 등판한 3경기 평균 직구 구속이 142.4km였는데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 직구 평균 구속 142.6km와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하지만 MCL 수술을 2차례 받게 됐습니다. 한 차례 수술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2차례는 성공적인 복귀 사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혹시 구속차가 아무래도 2021년, 2022년과 약 1에서 1.5km 정도 떨어지는데 직구 구속이 구위가 좀 저하된 게 아니냐, 이게 수술 여파 때문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서동욱 선수는 이제 류현진 선수의 공을 직접 이제 쳐봤잖아요. 이제 현역 시절에 류현진 선수 상대로 어땠는지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류현진 선수가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일조를 조금 한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통산 타수도 나오고 근데 제가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어떤 기억이 있냐면 제가 치지 않는 공에는 이렇게 그냥 노멀하게 공이 들어와요. 근데 조금 치려고 스윙을 내면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술이다. 근데 그랬던 류현진 선수가 지금은 뭐가 달라졌다고 보세요? 그때하고는 지금 KBO 국내 타자들이 파워적이나 컨택적인 면, 그다음에 스킬이 아마 조금 향상이 됐을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인지를 좀 했으면 빠른 시간 안에 네. 돌파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키움 타선의 집중력이 정말 돋보이는 그런 경기였다. 그도 그럴 게 올 시즌 최악체로 뽑혔던 팀이었는데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최약체라는 부분이 오히려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닌데 왜 우리를 최약체라고 하지? 이런 동기부여도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반대로 잃을 게 없어요. 부상으로 초반에 좀 출발이었지만 이주영 선수가 돌아오면서 타선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김혜성 선수도 마찬가지, 또 여기다 송성문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상위 타선에서 상당히 매끄럽게 타선 연결이 돼주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야구라는 뭐 작년에 롯데가 초반에 잘 나갈 때 기세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유행을 했었죠. 지금 키움 야구가 바로 그 기세, 상당히 기세가 올라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략을 좀 잘했다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키움 선수들이 기다리지 않고 빠른 카운트에 네. 공략을 했습니다. 과거에 유현진 선수 보면 메이저리그 시절 템파베이 타자들한테 유독 그렇죠. 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도 약한 포인트가 좀 템파베이 타자들이 네. 빠른 템포로 공략을 네. 했는데 지금 홍은기 감독도 경기가 끝나고 나서 우리 타자들이 빠른 템포에서 유현진 선수를 공략한 게 이게 좋은 효과를 발휘했다. 이런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괴물이라는 별명이 그냥 붙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류현진 선수 다음 등판에서는 통산 99승 꼭 이뤄낼 수 있기를 화이팅!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부활의 신호탄인데요. 이 주제는 서동욱 선수가 준비해 오신 주제네요. 네, 맞아요. 서교수를 제가 하는 거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FA 재수를 2번이나 네. 네,
그 서교수라는 서건창 선수는 야구 속에 온통 야구밖에 없어요. 머릿속에는. 네. 리그에서 유일무이하게 200안타라는 기록을 썼던 서건창 선수가 올 시즌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주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서동욱 선수도 기아로 오고 나서 다시 엄청 카리어 하이를 찍으셨죠? 맞습니다. 저도 2016년도였는데 그때 넥센에서 무상 트레이드로 기아로 넘어갔죠. 근데 저도 그때 조금 감회가 새로워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차를 타고 이제 광주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약 4시간 정도? 이런 마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 네. 서동 선수가 넥센 시절에 서건창 선수와 함께 뛰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올 시즌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 서건창 선수하고는 LG 시절부터 사실 성장을 같이 해왔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서건창 선수는 MVP도 했고 네. 200안타를 한 시즌에 쳤던 선수예요. 근데 지금 서건창 선수는 해내야 됩니다. 사실은 네, 해내야 되고 분명히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네. 또 이제 김재환 선수 같은 경우도요. 2018년에 커리어하이 찍고 MVP 받고 나서 이제 조금씩 기량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 시즌은 또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김재환 선수 작년에 정말 기대치가 높았던 선수잖아요. 팀의 두산의 어떻게 보면 원팀 플레이어고 또 그러면서 간판 선수도 역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상당히 각오한 바가 있어서 이 강정호 아카데미를 다녀왔는데 제가 뭐 기술적으로 뭐가 달라졌어, 뭐가 좋아졌어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본인이 확실히 자신감을 가지고 시즌을 맞이해서 장타로 터뜨리면서 아주 좀 부드러운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은 두산의 전반적인 타선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정호 스쿨이 화제입니다. 지난해 손아섭 선수가 네, 또 네. 강정호 스쿨 수석 졸업생으로 어허. 다녀와서 타율, 네. 그다음 최다 안타 부분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남겼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줄을 서야 된다고. 진짜요? 오, 관심 있으면 접촉 빨리 해야겠어요. 혹시 주소 알고 계세요? 두산은 미국 저도 좀- LA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많은 기대를 했던 김도영 선수 같은 경우에도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부진한 모습을 아직 시즌 초반에 보이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기아 김도영 선수는 젊은 선수예요. 그리고 사실 시즌 들어가기 전부터 부상이 있었고 사실 마무리 캠프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스프링 캠프를 사실 온전하게 소화하지 못한 선수거든요. 지금 좀 조바심이 조금 네. 그리고 몸 상태도 사실 온전치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괜찮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야잘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야구는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결국 시즌 초반 지금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는 선수들도요. 결국에는 다시 멋진 모습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수 잔혹사 시작되나 송재우 의원님이 선정해 주신 주제네요. 리그 시작된 지 아직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빨간불 들어온 투수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경기 치르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외국인 투수들 특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선을 보인 얼굴들을 주로 봤었는데 뭐 매년 사실 피할 수는 없어요. 새로운 얼굴들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이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지금 세 선수, 삼성은 지금 2명의 외국인 투수가 다 바뀐 상황인데요. 코노 선수, 레이스 선수 다 부진해요. 평균 자책점도 지금 5점대, 7점대이고 그래서 벌써 뭐 교체설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거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 바로 얼마 안 됐습니다만 SS의 더거 선수는 14실점을 하면서 우리 정말 국내 프로야구가 이렇게 올해 40년이 넘어갔는데 한 투수가 한 경기에 최다 실점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잖아요. 근데 워낙 경기 초반이었기 때문에 또 바꿀 수도 없었어요. 예,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머금고 3이닝 동안 본인이 14실점하는 그런 불운한 투수가 되고 말았는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들이 단 3경기씩밖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상당히 적신호 빠르게 본인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벌써부터 이제 외국인 투수 교체를 생각하고 있는 구단들도 있다고 하던데 네. 이제 혹시 취재하시면서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실제로 송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세 명의 선수는 제가 볼 때 교체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문이 좀 강하게 돌고 있는데요. 둘 중 한 명은
교체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체 대상은 아무래도 지난해까지 KBO 리그에서 뛰었던 뷰캐넌 선수 그리고 다시. 수아레스 선수 이 두 선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지금 수아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볼티모어 오리올스 소속인데요. 수아레스 선수는 함부로 풀지 않겠다라는 게 볼티모어 구단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교체가 이루어지면 삼성에서 보류권을 갖고 있는 뷰캐넌 선수를 좀 데려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돕니다. SSG 더거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좀 물어봤어요. 제일 물어봤더니 궁금하거든요. 개선점을 2군에서 찾는데 좀 주력을 하겠다 하면서 다만 데뷔는 하고 있다. 항상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을 체크하고 있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럼 쭉 기다려주겠다 이런 의미는 또 여차하면 예. 그럼 이상훈 위원님은요, 올 시즌 새로운 외국인 투수들 중에서 좀 오래 남아있을 것 같은 선수, 어떤 선수들이 있다고 보세요? 피칭 스타일을 좀 이렇게 보는 편인데요. 오. 예, 기아의 네일 선수가 마치 그 작년에 NC의 패디 선수, 패디 선수. 예, 패디 선수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니폼만 기아 유니폼을 입은 것 같아요. 예, 거의 뭐 신장도 그렇고 던지는 스타일도 그렇고 아직 선수당 2~3경기씩 정도밖에 뛰질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속단하긴 이를 것 같습니다. 다음 등판에서는 달라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주제는요. 슈퍼루키 풍년, 신인왕은 누구? 정세영 기자님이 뽑아오셨습니다. 올 시즌은요. 좀 눈에 띄는 투수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신인 선수들의 활약이 좀 두드러지고 있어서 제가 이 주제를 선택했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제가 한국야구기자회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MVP 신인왕 시상식이 있잖아요. 신인왕 발표를 제가 합니다. 오. 그래서 아무래도 신인 선수가 과연 누가 상을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좀 관심이 높은데 그날 꼭 볼게요. 제가 그날은 막 정장도 있고요. 좀 다른 모습으로 시상대 위에 섭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야구기자회장 정세영입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고졸 신인 3인방 전미르 선수, 황준서 선수, 김태견 선수도 있고요. 또 SSG 조병현 선수, 한화 김서현 선수까지 정말 뛰어난 선수들이 많이 새로 등장을 했는데 이제 이상훈 의원님이랑 서동욱 선수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선수로서 보기에는 누가 가장 눈에 띄는 선수인지가 일단 궁금하거든요. 저는 김서현 선수입니다. 아, 네, 작년 뭐 뛰긴 했지만 예, 예. 김서현 선수가 사실 그 제구력에 대한 그 문제를 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구력도 상당히 좋아졌고, 근데 스피드가 약간 떨어졌다는 점, 그런 뭐, 근데 저는 그걸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수가 자기의 그 마운드가 이제 완전히 내 집이 되는 순간 편안해지잖아요. 네. 예, 거기서 이제 마음껏 놀게 되면 원래 있었던 이 스피드도 다시 되살아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팔의 위치라든가 각도 이런 것들, 그리고 무브먼트 이런 부분들이 타자가 상당히 치기 어려운 방향 아닌가. 저는 충분히 김서현 선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김서현 선수, 그러면 서동욱 선수는 저는 하나의 한준서 선수를 황준서. 사실 타 방송이지만 최강야구라는 네. 프로그램에 뛰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예. 이 친구한테 3진을 당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고등학교 3학년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친구가 변화구로 모서리에다가 던지는 그리고 떨어뜨리는 이거를 할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싸움닭이다. 던질 줄 안다. 쉽게 내가 컨택을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황준서 선수가 3월 31일 날 네.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5이닝 1실점 했습니다. 당시 경기가 끝나고 나서 김광현 선수의 신인 시절 한국 시리즈에서 공을 던지던 모습하고 뭐 왼손에 좀 와일드한 모습 이런 모습이 좀 비슷하다는 평가가 계속 나왔습니다. 또 역대 KBO 리그에서 이렇게 많은 신인 투수들이 동시에 이제 두각을 드러낸 거는 또 되게 보기 드문 일인 것 같은데 야구 척척 박사님이 오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네. 맞나요? 저는 이제 이번에 정말 잘하면은 역대급의 정말 신인왕 경쟁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예전 생각이 났어요. 오래전입니다만 93년도 두 명의 레전드의 신인왕 대결, 바로 양준혁 선수와 이종범 선수의 그 대결이 정말 치열했던 그 생각이 나요. 저는 올해가 이 좋은 투수들 특히 많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경쟁, 그때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라 좀 이르긴 하지만 이제 연말에 내가
신인왕을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각각 누구한테 투표할 건지도 들어볼까요? 아니 우리 정세영 회장님은 직접 투표를 하시니까. 진짜로? 네네네. 저는 조병헌 선수, 이 선수 신인은 아닌데요. 2021년 데뷔한 선수인데 2022년에 상무를 다녀온 뒤 이 선수의 기량이 확 늘었어요. 상무에서 구속이 4km 이상 늘어나면서 지난해 2군에서 세이브왕을 또 차지를 했고 올해 사실 이승용 감독이 시즌을 앞두고 가장 기대를 했던 선수가 바로 조병현 선수입니다. 이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작년에 상무에서 있었잖아요. 이 박지환 감독이 너 한번 믿고 써봐. 이 선수 진짜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U23 이 대표팀 감독께서도 이 선수 물건이야. 진짜 SSG 전력에 엄청난 힘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초반 페이스는 너무 좋습니다. 올해 한번 이 선수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일단 조병현 선수 한 표 나왔고요. 그리고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김서현. 김서현 선수, 전 롯데 전미르 선수요. 전미르 선수. 네, 본인이 자신의 공에 대해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던지고요. 전 이 선수가 처음에 변하고 던지는데 저게 도대체 구종이 뭐지? 나중에 되게 파워 커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커브에 떨어지는 각과 슬라이더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걸 저희가 이제 파워 커브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공을 너무 잘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는 올해 좀 주목해 볼 만하다 그래서 꼽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서동욱 선수가 어떤 사람을 뽑아줄지가 저는 하나의 황준서 선수를 황준서 뽑겠습니다. 선수. 아니 본인을 삼진시키셨으니까 당연히 뽑으셔야죠. 그래서요? 이유는요. 사실 류현진 선수가 같이 팀 내 고참으로 있잖아요. 근데 류현진 선수를 보면 한 가지 구종으로 뭐 좌우, 상하, 그다음에 스피드 맞아요. 조절까지 여러 가지 이 경험이 준서 선수한테 보태진다면 저는 충분히 올해 신인왕 후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시즌 끝나고 정말 이 신인왕이 여기서 나올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한 주간 야구 커뮤니티에서 가장 핫했던 장면들을 모아 야잘잘 야구 제잘제잘 지금 만나보시죠. 저는 그거 미소를 보였던 황준서 선수였고요. 다리춤을 출 뻔했어요. 그거 지금 제가 볼 때는 흉내를 냈어요, 지금. 지나가고 그대 진실 알았을 때 내 사랑 가득 담아 그대에게 보내주리 풍문으로 들었어 상상에 더해서 어머 깜짝이야 눈부셔 이가워 오해는 누워 눈속 모아서 푸른 하늘이 내게로 변화가 엄청 꺾이면서 피했잖아요. 그런 게 좀 보였습니다. 그 자세가 마도하게 좀 꺾였어요. 여기에 너의 진정한 힘을 펼쳐 보여라. 너와의 계약에 따라 체리가 명령한다. 봉인 해제! 돌렸습니다. 오른쪽 남았습니다. 페라자의 동점포. 이 경기 페라자의 스윙 한 번에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시즌 5포 4대4를 만드는 요나단 페라자. 야, 저거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어떻게 있었어요? 타자이자 포수 강백호. 야구에 낭만 같은 느낌이라서. 어떻게 보면 만화에서 나오는 혼자 다 하는 야구. 그렇죠. 입니다. 오. 브레이크인가요? 강백호 선수가 공이 뒤로 빠진 줄 알았는데 어라 밑에 쪽에 있었네. 지금도 들어가지 몰랐어요. 지금 모습은 강백호 선수 빼고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본인만 들어갔어요.
네, 야구 제잘제잘 야잘잘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황성비 선수의 이 둠칫둠칫 플레이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밈이 돼버린 것 같아요. 두 이제 선수 출신 분들에게 진짜 궁금해요. 실제로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죠. 제가 위원님한테 제가 대주자로 나가서 제가 이렇게 뛰는 모션을 취하는 겁니다, 사실. 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사실 황성빈 선수가 심리전이거든요. 멘탈을 흔들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김태형 감독께서 다음 뭐 제재를 해주셨고, 다행히도. 베테랑 입장에서도 양현종 선수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끝나고 나서 통화를 잠깐 했는데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쟤 뭐야? 통화를 네, 하셨어요? 양현종 선수랑 통화 직접 했는데 사실은 베테랑인 거죠. 네, 이렇게 건드려도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았다라는 거. 네. 유상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서동욱 선수가 만약에 현역 때 이런 모습을 보였다.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무한 견제를 했겠죠. 네,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또 가장 핫했던 선수 중에 하나가 강백호 선수였습니다. 데뷔하고 나서 처음으로 선발로 포수를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정말 볼거리였어요. 볼거리였고 이 선수가 뭐 프로 막 들어온 1, 2년차 선수 아니잖아요. 네. 지금 벌써 7년차 선수 들어가는 선수인데 정말 대단한 결심을 했다. 물론 팀에서도 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본인도 또 수긍을 했기 때문에 썼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이런 측면이 있어요. 물론 뭐 워낙 운동력이 뛰어난 선수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뭐 경기 출장 수 늘어나면 포수로서 발전하겠죠. 근데 그날 KT의 선발 투수가 신인 원성현 선수였습니다. 과연 이제 이 선수가 선배니까 말은 못했겠지만 마음 편하게 던질 수 있었을까? 게다가 그날 좀 이제 강백호 선수가 후부에는 조금 아쉬움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제가 합격점을 주고 싶지만 특히 변화구 쪽은 뭐 미트를 맞고 빠진다라든가 아까 저희가 그림으로 뭐 보여드린 것처럼 뭐 본인 밑에 들어왔는데 못 잡고 약간 헤맨다라든가 이런 포구 쪽에 있었고 잘 던지던 원성현 선수가 흔들리는 순간에 그때 모르겠습니다. 덕아웃에서 사인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빠른 볼 사인이 나가서 좀 변화구 포구에 좀 본인이 부담감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 프레이밍 저희가 ABS를 하기 때문에 그런 프레이밍에 대한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던지는 투수들의 입장은 어떨지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강백호 선수가 이제 포수 마스크를 쓰게 된 건 이제 주전이었던 장성우 선수 부상 여파가 크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백업 포수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시즌 전에 포수 훈련도 받지 않았던 강백호 선수가 올라온 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결국 이강철 감독이 타선 강화를 위한 이 포지션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KT의 지명타자 자리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해졌습니다. 문상철 선수는 좀 수비가 약해서 일루 지명타자, 또 강백호 선수 역시 외야 수비, 그다음에 일루수 수비가 좀 약한 편입니다. 여기에 박병호 선수가 시즌 초반이지만 아직 제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명타자를 많이 써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세 명의 선수를 골고루 넣기 위해서 강백호 선수를 포수 포지션을 좀 돌린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이강철 감독이 처음에는 강백호 선수의 포수 플랜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시범 경기 이강철 감독 인터뷰였는데요. ABS가 도입되면서 포수 프레이밍이 필요 없어졌다. 그래서 농담조로 강백호 선수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백호야 너 포수 한번 볼래? 라고 했었거든요. 이게 불과 한 2달 전 이야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강백호 선수의 이 포수 사용은 결국 이 지명타자 자리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강철 감독의 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너무 포지션이 자주 바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또 서동욱 선수가 많은 포지션을 직접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제가 세이브가 2개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몰랐어요. 네, 저는 투수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저는 예. 넥센 시절에 포수로 이제 출전을 하게 돼서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뭐냐면 야구에서 외야수가 있고 내야수가 있고 포수가 있잖아요. 뭐 투수도 있겠지만 외야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틀에 몸을 쓴다라고 과정이 있고 내야수 같은 경우에는 좀 아기자기한 이 장근육을 쓰는 게 내야수고 근데 포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쓰는 구조가 이루어지거든요. 앉아서 던져야 되고 그다음에
부상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습니다. 발끝부터 해가지고 혹시 머리 부상 아세요? 뭐 네, 포수는 이게 맞는 부상도 있지만 포수는 진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렉이 걸려요. 아, 머리 안이구나. 그럼 강백호 선수한테 가장 잘 맞을 것 같은 포지션은 뭘까요? 1루인 것 같아요. 강백호 선수가 실제로 아마추어 시절에 포수를 봤던 거를 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프로는 또 달라요. 그리고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에 마무리 캠프를 이어오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언제 어느 때 상황이 변할지 모르고 부상 위험도가 많이 높다. 네, 그러면 사실 타격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비하인드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짧지만 강한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고향에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선수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서건창 선수입니다. 만나보시죠. 안녕 비하인드. 뭐 기쁜 건 당연한 거고 뭐 팀이 이길 수 있는데 뭐 한 방이 있었던 것 같아서 거기에 가장 기분 좋았던 것 같아. 글쎄 너무 순식간이어서 기억이 안 났고 그냥 축하해 주셨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네. 혹시 심재학 단장님은 따로 연락 안 왔어? 경기 끝나고 단장님께서 문자 주셨는데 그냥 단장님은 나한테 고맙다고 하셨고 반대로 나 또한 단장님께 고맙다고 이렇게 그 정도 문자 주고 받았었어. 조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기분 너무 좋았었고 결정하는데 그렇게 크게 뭐 많은 고민은 안 했었던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야구장에서 보이는 이런 풍경들조차도 굉장히 익숙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글쎄 그냥 팀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고 그 별명에 걸맞는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뭐 요즘 들어서 이제 시즌 시작하고 선수들 좀 어린 선수들 고민 많아 보이고 힘들어할 때 그냥 다가가서 한마디씩 해주고 있어. 무슨 말? 비밀이야. 말해주면 안 될까? 안 돼. 그냥 워낙 좋은 선수 많아서 뭐 도영이는 이미 뭐 어느 정도 잘하고 있고 요새 준수 잘하는 거 보니까 되게 기분 좋아. 뭐 한마디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너무 지치지 않게 관리 잘했으면 좋겠어. 그냥 모르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 내 루틴을 완벽하게 다 알고 있고 그런 부분은 만들지 않으려고 해. 뭐 저희 팀 뭐 초반이지만 뭐 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시고 마지막에 웃는 팬들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요. 화제의 중심이 되는 팀이나 선수를 비교하는 비하인드 배틀입니다. 네, 이번 주 주인공은요. 페라자 대 로하스 선수입니다. 4년 만에 복귀한 로하스 선수는 2020년 MVP를 받을 만큼 이미 실력이 검증된 선수고요.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리그 초반 올 시즌 리그를 씹어 먹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수잖아요. 이제 서동욱 선수가 선수 입장에서 네네. 이 타자를 해보셨으니까 네. 두 선수 어떻게 좀 다른지 특징 설명해 주세요. 특징이요. 일단 하나의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분위기가 좋거든요. 거기서 더 업을 시킨 장 본인인데 제가 보니까 만나보진 않았지만 처음 만난 사람도 그냥 친구가 돼버리는 네, 그런 분위기를 융화할 수 있는 타자고 로하스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올 시즌이 5년 차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국내 KBO 타자들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한국인이에요. 한국 타자입니다. KBO 타자예요. 네. 이제 뭐 벌써부터 하나 팬들 사이에서는 페라자 여권 뺏어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 그 데이비스 향기가 네, 좀 네. 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반응이 아주 핫하거든요. 어떤 선수였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 이 페라자 선수가 이제 마이너 시절 초창기에는 정확도는 있지만 이렇게 파워가 두드러지는 유형의 타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웨이트를 꾸준하게 하면서 몸이 지금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파워, 홈런 수치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저는 이제 한국 들어올 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 제가 신경 쓴다고 달아드는 건 없습니다만 수비였어요. 일단 원래 내야수 출신이었는데 뭐 3루수도 보게 하고 1루수도 보게 하는데 내야 어디를 갖다 놔도 늘 좀 문제가 있었어요. 애매한. 그래서 결국은 외야수로 전향을 시켰는데 외야수로도 사실 그쪽에서 평가는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비 능력과
방망이, 타격의 능력이 약간은 좀 편차를 보이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지금 국내 와서 정말 역대급으로 지금 방망이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 수비는 보이지를 않아요. 뭐 정말 뭐 수비를 이 선수가 실책을 한 시즌에 20개, 30개 하지 않는 이상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저도 페라자 선수 좋아해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이제 시즌 초반 두 선수 모두 굉장히 핫한데 이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비하인드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많이 궁금해하는데 이 부분 또 아시는 게 있으신지? 네, 일단 페라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오그레디 선수에게 감사하자. 작년에 파워에 좀 중점을 두면서 하나가 오그레디 선수를 데려왔지만 송구 안에 깊은 문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조기 퇴출됐는데 그래서 하나가 올해 외국인 타자를 뽑을 때는 파워보다는 공을 잘 보는 유형, 특히 선구안이 좋은 타자를 좀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페라자 선수의 타격적인 특징 중 하나가 공을 끝까지 보고 치거든요. 변화구의 약점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없는 유형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영입 비하인드를 보면요. 원래는 이 리스트에 없었던 선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플레이하는 모습을 스카우터가 가서 봤는데 상당히 매력적으로 플레이를 하더래요. 결국 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그룹 좀 조언을 받는 그룹이 좀 있다고 해요.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인 의견을 물어봤는데 성장 가능성이 최정상권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하고요. 페라자 선수 측 말로는 일본 구단 그리고 메이저리그 구단 포함해서요 10개 팀 이상의 자신의 영입에 관심이 있었다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와, 그 중에서 이제 KBO 리그로 오기로 결정을 했다. 또 이상훈 의원님께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2024 시즌에 만약 현역으로 내가 뛴다. 그렇다면 어떤 선수가 더 좀 무서울 것 같은지 저는 제가 제일 무섭습니다. 명언을 이렇게 남겨주시는. 네, 사실 스탯을 비교해보면요. 페라자 선수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 시즌은 길고요. 로하스 선수는 오랫동안 우리 KBO 리그에서 검증된 그런 선수인 만큼 두 선수의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팀의 단장이다. 그리고 외국인 타자 한 명만 이 둘 중에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선수를 영입하실지 궁금한데요. 페라자. 페라자. 로하스. 로하스. 1대1이에요. 저 로하스. 저도 로하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오, 검증된. 예. 저는 페라자요. 제가 외톨이가 될 줄 알았는데. 아, 저는 페라자를 선택합니다. 저는 로하스 선수를 진정성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실 로하스 선수가 MVP를 차지하고 이제 일본 프로야구 진출을 했잖아요. 이때 KT도 만만치 않은 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로하스 선수가 상당히 고마워했다고 하고요. 올해 그 로하스 선수 연봉이 90만 달러인데요. 사실 100만 달러 이상을 채워줄 수도 있었는데 90만 달러만 받겠다고 했답니다. 그만큼 KBO 리그에 와서 KT에서 내 야구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진정성 때문에 저는 로하스 선수가 올해 더 좋은 성적을 낼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페라자 선수를 뽑은 이유는요. 물론 지금 너무 잘 쳐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라는 팀 안에서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은 분위기를 띄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경기 장면에 보면 진짜 파이팅 넘치게 이게 딱 띄우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해서 팀의 좀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선수를 난 데려오겠다라고 하고 싶어요. 잘하셨습니다. 좋은 선택이죠. 네, 좋은 선택이죠. 페라자 선수의 이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하는 즐거움,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저를 포함한 모든 패널들이 가장 열심히 준비한다는 코너입니다.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인데요. 우리 서동욱 선수 굉장히 고민 오래오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짬뽕, 짜장 아닐까요? 정말 고민 많았습니다. 지금도 고민이에요, 사실은. 네,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랑 정세영 기자님이랑 2주 정도 해봤는데 이게 오래 고민하고 뭐 전력 분석을 하고 한다고 맞추는 건 아니더라고요. 과연 이 고심 끝에 어떤 결과를 내셨을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일단 지난주 승부 예측 결과부터 확인해 보시죠. 와, 지난주 예측 박지영 의원님 유일하게 맞춰주셨고요. 매직빵님은 2주 연속 우천 취소로 하늘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겁니다. 정방불이 사이언스가 됐잖아요. 이렇게 아무리 되면. 의미 있게 분석을 해도 저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첫 방송 때 한화 SSG전을
SSG가 2승 1패로 간다 했는데 한화가 3연승 세이브를 했고요. 또 지난주 SSG 두산전도 두산이 2승 1패로 했는데 오히려 SSG가 3연승을 하면서 제가 예측하는 건 지금 다 틀리고 있는데 SSG 관계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방송 봤다. 오. 이번에 다음 주에 주중이 키움전인데 혹시 우리 걸 선택해 줄 수 있나? 키움이 이기는 걸로 좀 선택을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제가 정방꿀 캐릭터로 지금 확실히 굳혀져 가는 느낌입니다. 저는요, 이제 지난주에 NC랑 LG 3차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이제 거의 11시 다 돼서 맞아요. 끝났는데 그때까지 진짜 제가 손에 땀을 쥐고 그것만 맞추면 제가 이제 맞추는 거라서 끝까지 봤는데 LG가 마지막에 끝내기 쳤을 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진 않았고 흘릴 뻔했습니다. 그때 현장에 이상훈 위원께서 중계를 하시면서 네. 너무 길어져서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고 오, 계셨어요. 눈물을 저 대신 흘려주셨네요. 안과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저도 더 심기일전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 승부 예측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좀 공격적으로 많이들 해주셨네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제 정방꿀 회장님. 네. 한화 수입을 예상을 해주셨는데 혹시 두산 응원하세요? 이게 사실 그 SSG 두산전 제가 화수목 취재를 다녀왔잖아요. 네. 두산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본인 팀 경기는 안 하시죠? SSG만 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산 관계자 좋아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일단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사실 하나가 최근 3년간 상대 전적을 보면 두산이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올해의 하나는 과거의 하나하고 좀 다른 전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산체스, 문동주, 유현진 선수가 아마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두산도 알칸타라, 곽빈 선수가 나오긴 하지만 지금 최근 기사의 하나에 좀 무게를 실어서 제가 3연승 과감하게 베팅해봤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회장님이 모든 구단에서 이렇게 피하는 남자가 됐는지 참 알 수 없을 노릇입니다. 계속 못 맞히시면은 회장직 박탈당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2년 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다음으로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분은 서동욱 선수. LG와 기아 사실 인연이 둘 다 있는 몸담았던 팀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혹시 지금 현장에서 이게 번복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나요? 네. 그냥 해도 근데 돼요. 왜요? 팬심이 사실 있어서 이 3대 0으로 좀 몰아붙이긴 했는데 저는 오늘 좀 번복을 좀 하고 싶습니다. LG 3, 기아 빵. 완전 몰아주기시네요. 네네네네. 화끈하시네요. 그럼요. 저 11게임, 12게임 정도 지금 기아가 치르고 있어요. 이거는 초반 중에 초반이거든요. 근데 사실 부상 선수들, 나성범 선수, 황대인 선수, 임기영 선수, 그다음에 박찬호 선수도 부상으로 이탈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필승조라고 하는 선수들이 조금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스피드 저하도 한 2, 3kg 정도 있는 것 같고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수비 실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한 6경기 정도? 그러면 키움이랑 SSG를 예측해주신 이상훈 위원님 1대1이라면 한 번은 동점. 그렇죠. 네. 뭐 아무리 분석해도 안 되는데 뭐 아니 비가 뭘 올 수도 몰아주고 있잖아요. 뭐 그러면 5점 취소되면 1대1이라고 해도 이거는 맞출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좋은 전략이네요. 제 생각에는 왜 1승 1패냐, 1무냐 서로 잡아먹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격렬할 것 같습니다. 과연 SSG가 키움의 연승을 끊어낼 수 있을지 이거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송지우 위원님 날카로운 분석 한번 보여주세요. 뭐 날카로운 분석은 아니고요. 일단 NC하고 KT의 맞대결이거든요. 제가 사실 2승 1패로 NC의 우세를 한 이유는 KT의 아직 마운드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사실 자기가 좀 슬로우 스타트를 하고 이제 5월을 넘어가면서부터 힘을 받았잖아요. 올해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KT가 아직 마운드가 좀 정제가 안 된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NC에게 조금 점수를 더 줬습니다. 저는 삼성 롯데 2대1 예측을 해봤는데 저는 간단하게 예측을 했어요. 제가 녹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정세영 회장님께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여쭤봤더니 롯데 2, 삼성 1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길래 저는 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2대1로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진짜 맞춘 거 어떻게 근데 보통 이런 거 아세요? 본인 거는 틀리는데 남의 거 얘기할 때 잘 맞춰주는 거 아시죠?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네. 과연 우리 바꾸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정반꿀 회장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자주 맞히면 뭐 어떻게 되는 뭐 거예요? 있나요? 저희가 시즌 있나요? 마지막에
아주 반짝반짝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저 계속 출연하면 안 돼요? 네, 열심히 분석하겠습니다. 근데 계속 출연하면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확률이 떨어지죠. 맞아, 한 번 출연해서 맞추고. 아니 근데 이렇잖아요. 이것도 뭐 규정 타석과 규정 이닝 있는 것처럼. 맞아. 아, 신경 쓰이네요. 네. 굉장히 이 부분 예민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비하인드픽 더욱더 치열하고 관심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승부 예측 결과는 어떻게 될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어느덧 저희가 오늘 하루를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의 특별 게스트부터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아, 벌써 끝인가요? 네. 아쉬우신가요, 서동훈 네, 선수? 이제 조금 긴장감이 좀 풀리는데 일단 비하인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박소영 아나운서를 좀 뵙고 싶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너무 더 미인이시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뵙게 돼서 제가 영광이에요. 아직 솔로셨어요? 아니요. 팬심입니다. 팬심. 그다음에 저의 출연료나 고정 게스트가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이제 끝나고 작가님하고 조그마한 협상 테이블 한번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신경이 다 그만돈에 꽂혔습니다. 네, 그래서 규정 타석을 채울 수 있도록 잘 배분해 주시고 잘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기대된다. 우리가 와. 다 다른 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비하인드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 만큼 비하인드 더욱더 승승장구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의 뒷담화 참여하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